페이지 244페이지 봅시다. 교재들 다 펴보도록 하시고요. 페이지 244페이지.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물질의 특성 중에서 뭐 배울 거야? 밀도 배울 거야. 밀도. 밀도의 뜻은 결론적으로 뜻은 뭐예요? 빽빽한 정도라는 뜻이야. 그 물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니? 이런 뜻이야. 빽빽한 정도.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스티로폼 아나? 스티로폼? 정식 명칭은 스타이로폼인가? 스티로폼 알지? 약간 푸석푸석하지? 스티로폼이 있고 쇠 조각이 있어. 그럼 누가 빽빽해? 쇠 조각이 빽빽하지. 우리는 그때 쇠 조각이 스타이로폼보다는 밀도가 뭐하다라고 표현해? 크다. 아시겠어요? 또는 밀도가 높다. 밀도가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대충 감이 오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질의 상태가 기체와 액체 중에서는 누가 밀도가 클까? 기체와 액체 중에서는 액체가 밀도가 크겠지. 그러면 똑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의 기체가 있어. A라는 기체가 있고 B라는 기체가 있어. 둘 다 기체라고 해서 밀도가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A 기체와 B 기체 중에서 A 기체가 밀도가 크다라고 설정합시다. A 기체가 밀도가 커. B 기체가 밀도가 작아. 근데 얘네들이 섞여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밀도가 큰 기체는 어떻게 돼? 밑으로. 밀도가 작은 기체는 위로. 그러니까 밀도의 개념은 빽빽한 정도인데 얘가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현상적으로는요. 밀도에 의해서 밀도 큰 물질이 아래에 가라앉는다. 아래쪽에 가라앉게 되고 반대로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 알겠니? 어떤 두 물질이 혼합되어 있다고 치자. 우리 지금 혼합물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 혼합되어 있는데 혼합된 물질들의 밀도가 만약에 달랐다. 그러면 아래에 가라앉는 놈이 누구란 얘기야? 밀도가 큰 물질. 위에 뜨는 애가 밀도가 뭐한 물질? 작은 물질.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밀도의 개념을 배우게 되면 자, 물 위에 스티로폼을 던져놓으면 스티로폼이 물에 떠 물 속에 가라앉게 돼. 뜨지? 그러면 스티로폼이 왜 뜨니? 라고 질문하면 가벼워서요.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가벼워서 뜨는 게 아니라 물보다 스티로폼이 밀도가 뭐해서? 작아서 뜨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벼워서 뜨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닌, 맞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 항공모함은 물에 떠 안 떠? 뜨지? 항공모함은 가벼워서 뜨는 거야? 아니요. 항공모함 엄청 무겁잖아. 근데 걔가 물 위에 뜬다고. 물 위에 뜨니까 배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항공모함이 뜨는 이유는 가벼워서 떠요.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항공모함은 왜 뜨냐? 항공모함 전체 부피가 차지하고 있는 밀도가 물보다 뭐 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뜨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가벼워서 뜬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뜨는 건 밀도가 작아서 뜨는 거야. 가라앉는 건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은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느냐? 밀도는 현재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피 분의 현재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질량. 이렇게 계산하면 물질의 밀도가 계산되어지게 됩니다. 부피분의 질량. 알겠어요? 얘들아, 부피의 단위로 뭘 사용하는지는 대충 아시나요? 우리가 부피의 단위로 주로 뭘 쓰니? 부피의 단위로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거 쓸 수 있지. 또는 세제곱 미터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곱 하면은 부피의 단위가 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많이 쓰는 거 밀리리터 또는 리터 이런 거를 부피의 단위로 사용합니다.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밀리리터, 리터 이런 게 부피의 단위야. 질량의 단위로는 뭘 쓰는 줄 아세요? 질량의 단위는 뭘 써? 질량의 단위 그램 또는 킬로그램 이런 거 쓴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의 단위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져? 밀도의 단위는 뭘 쓴다? 질량의 단위로 그램을 쓰고 만약에 부피의 단위로 밀리리터를 썼다면 밀도의 단위는 뭐가 돼? 그램 퍼 밀리리터. 얘가 밀도의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램을 부피로 나누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또는 조합이 여러 가지 될 수 있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것도 밀도의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램은 질량이고 세제곱 센티미터는 부피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는 이것도 되겠지. 킬로그램 퍼 리터 이런 것도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밀도의 단위로 뭘 쓰냐?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거 가장 많이 써. 그래서 밀도 어떻게 계산하니?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까먹지 마. 아시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물질의 밀도를 내가 계산하고 싶어. 측정하고 싶어. 물질의 밀도를 측정하려면 일단 그 물질에 뭐 측정하고 뭐 측정해야 돼? 부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질량 측정해야 되겠지. 야, 부피와 질량은 각각 부피라고 하는 개념,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의 특성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야, 부피가 크다. 뭐 그걸로 뭐 그게 뭔데? 알아낼 수 있어 몰라? 모른다고. 부피가 작아. 뭐 그게 뭐 어쩌다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이 물질이 맞니 아니니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물질만이 갖게 되는 고유한 성질, 그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을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부피 자체는 성질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 안 돼? 안 된다고.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고. 뭐 무거우면 금이야? 가벼우면 뭐 스티로폼이야? 그런 건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과 부피는 각각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다. 자, 우리는 밀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부피를 측정해야 되고 질량을 각각 측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피 측정 방법. 이건 간단해요. 부피 측정 방법. 예를 들어서 규칙적 모양, 규칙적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고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해요? 물론 정육면체라고 하는 어떤 물체가 있어. 또는 직육면체라고 하는 어떤 물체가 있어. 삼각뿔이라고 하는 어떤 물체가 있어. 원기둥이라고 하는 어떤 물체가 있어. 규칙적으로 생긴 고체 물질이 있어. 부피 측정 어떻게 해? 기본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가 측정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규칙적인 모양의 고체가 아니라 불규칙한 고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생긴 모양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지우개. 지멋대로 생겼어. 얘 부피 측정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할 수 있니 없니? 할 수 없겠지. 그지? 그럼 얘 부피 어떻게 측정하면 돼? 뭐야,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 얘 부피 어떻게 측정할래? 야, 이게 과학이라서 지금 과학적인 원리를 생각하느라고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에 띄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 가벼운 밀도가 낮으면 뜨고. 그래서 부피 측정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질문이 부피 측정하는 거야. 밀도가 큰지 작은지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부피 측정 어떻게 할 거냐고.
시우, 부피 측정 어떻게 하면 돼?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뭐 여기 다 그냥 암기야? 그냥 과학적 지식이니까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어? 얘들 봐라. 생활 속에서 부피 측정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없지? 그냥 학교에서 배우니까 에이 그런가 보다. 저것도 외워야 되나? 외우고 있는 거야? 아,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니들의 몸뚱아리 부피 어떻게 측정할래? 내 몸의 부피를 측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치자. 내 몸의 부피 어떻게 측정할래? 내 몸의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측정돼? 안 돼? 안 되지. 불규칙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겠어? 어? 부피 측정 어떻게 할 거야? 아르키메데스 알아? 사람 이름 아르키메데스 몰라? 야, 진짜 심각하네. 니들은 그러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아온 거야? 아르키메데스 몰라 알아? 들어본 적 없어 아르키메데스? 이름은 들어. 아, 이름은 들어본 적 있어? 야, 그러면 이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 어떤 왕이 금을 좀 던져주고, 야, 이 금으로 멋진 금관을 만들어봐. 근데 말이야, 내가 널 못 믿어. 내가 준 금을 다 써가지고 금관을 만들 건지, 아니면 준 금에서 일부의 금을 떼내서 네가 홀딱 가져가고 떼낸 부분에 해당되는 무게만큼 은을 섞어서 금관을 만들지 내가 못 믿겠어. 그거 알아 몰라? 그 얘기. 어? 그래서 금관 만드는 사람한테 어떤 왕이 금을 주고 왕관을 만들어보면서 그래서 왕관을 멋지게 만들어 딱 왔단 말이야. 근데 이 왕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의심이 든다고. 내가 준 금을 다 이용해서 이 왕관을 만든 건지, 아니면 일부를 지가 착복을 하고 불순물에 은 같은 좀 값싼 금속을 섞어서 조금 섞어가지고 티나지 않게 왕관을 만들어 왔는지 이 왕이 궁금한 거야. 하지만 왕관 자체는 너무 멋져가지고 부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 수학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 야, 이 왕관 부수지 말고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금에다가 뭔가를 섞어서 만들어졌는지 네가 확인할 수 있겠니? 아르키메데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 못해? 알아내.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알아내느냐, 지금 내가 어떤 얘기에서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는 까먹지 마. 지금 뭘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어요. 부피 측정. 내 몸뚱아리의 부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아니면 만들어 온 왕관도 지멋대로 생겼을 거 아니야. 불규칙하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왕관의 부피를 측정하려고 하는 게 아르키메데스가 일단 1차적인 목표였단 말이야. 부피 측정 어떻게 할 거냐. 깨부수지 않고. 그러다가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거 도대체 할 수가 없는데 하다가 아르키메데스가 뭐 하기 시작해? 목욕을 한단 말이야. 목욕을. 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이 머리가 안 돌아가네. 너무 피곤하다. 일단 씻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통에다가 물을 가득 씻고 목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쓱 들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되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물이 넘치겠지. 아르키메데스가 물이 넘치는 거, 뭐 평상시에도 물이 넘쳤겠지. 근데 그날따라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딱 몸에 들어갔다며 물이 확 넘쳤단 말이야. 여기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서 맨몸으로 튀어나오면서 외친 그 한마디가 유명한 말이잖아. 뭐야? 유레카. 찾았다. 유레카라는 얘기는 찾았다는 뜻이야. 비로소 방법을 찾았다. 이 상황을 가지고 탁 들어갔더니 물이 쫙 넘쳐. 유레카! 하면서 탁 튀어나왔단 말이지. 뭘 찾았을까? 내 몸뚱아리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았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뭐냐? 이런 거요. 물이 있어. 물의 수면이 여기야, 여기. 알겠어요?
근데 불규칙하게 생긴 모양의 돌멩이 같은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여러분들 상상되잖아. 집어넣으면 물의 수면이 어떻게 되겠니? 좀 올라가겠지? 원래는 물의 높이가 여기 있는데 얘 집어넣었더니만 물의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치자. 그러면 올라간 차이 나는 이 빗금침만큼 늘어난 이 물의 부피 있지? 얘 부피가 누구의 부피일까? 돌멩이의 부피야. 이게 불규칙한 모양의 부피를 측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야. 아르키메데스가 찾아낸 게 뭐예요? 내 몸과 같이 불규칙하게 생긴 몸뚱아리의 부피 어떻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완벽하게 이제 찰랑찰랑한 물을 부은 목욕통에 내가 들어가. 물이 넘쳤겠지. 얼마만큼 넘쳤을까? 내 몸에 부피만큼 넘쳤겠지. 넘친 물을 모아서 눈금이 있는 비커에다가 넘친 물을 부어. 눈금 읽으면 눈금이 예를 들어서 20ml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 쳐요. 넘친 물을 이제 모았더니 그러면 잠긴 내 몸의 부피가 몇 ml란 얘기야? 20ml란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불규칙한 고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한다? 간단하게 물에 담가서. 쌤, 근데요, 고체라고 물에 다 뜨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에 가라앉는 게 아니잖아요. 뜨는 고체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부피 측정해요? 어떻게 측정하면 돼? 억지로 집어넣으면 되지. 뭘 고민을 해.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 조각이었다고 쳐봐. 나무 조각인데 물에 집어넣으면 이게 가라앉겠니? 안 가라앉겠니? 뜨겠지? 근데 나는 얘 부피를 알고 싶어. 뭐 어떻게 해? 억지로 눌러. 가라앉혀. 근데 누르는데 이렇게 손가락 굵은 거로 누르면 되겠니? 안 되겠니? 얘 누르면 손가락 잠긴 부피도 어떻게 돼? 측정이 되겠지. 그래서 누를 때는 얇은 꼬챙이 같은 거,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얇은 고챙이로 철사 같은 걸로 뭐 하면 돼? 눌러버리면 되는 거야. 잠기게끔. 알겠어요? 그러면 원래 물의 눈금 그리고 늘어난 물의 눈금, 눈금 1, 눈금 2 읽어서 뭐 하면 돼? 차이값을 만들면 되겠지. 그 차이값이 뭐다? 잠겨있는 이 고체 물질의 뭐다? 부피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책에 보면 눈금을 읽는 방법,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니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알겠다. 물이 시험관에 물이 있을 때 물이 자세히 보게 되면 물이 일자로 안 돼요. 이렇게 양쪽 끝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눈금을 봐야 되겠니? 요 끝 눈금을 봐야 돼? 아니면 평평한 부분 여기를 봐야 돼? 평평한 부분 당연히 봐야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눈을 보는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까? 수평에서 최대한 수평에서 바라봐야 될까? 수평에서 최대한 바라봐야 되겠지. 이게 눈금 실린더, 눈금 부피, 그러니까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평평한 부분에 눈금을 읽고 수평에서 바라보면서 여기에 표시된 눈금을 읽으면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부피를 측정하면 된다. 물에 담궈서 측정하면 된다. 설명했지? 이해됐죠? 그럼 부피 측정하면 돼. 됐니? 단, 여기서 추가. 측정된 부피를 기록할 때 측정한 부피를 기록할 때 유의점이 있다. 문장으로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기록한다.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기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지? 잘 봐. 이게 이제 눈금 실린더, 눈금이 그려져 있는 실린더라고 칩시다. 여기에 눈금이 띠리리리리리 뭐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다고 쳐요. 한 칸의 눈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눈금이 1ml, 요 두 번째 눈금은 2ml, 세 번째 눈금은 뭐 3ml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고 쳐요. 그러면 최소 눈금이라고 하는 건 지금 몇 밀리리터 간격으로 눈금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이 실린더는 1ml가 최소 눈금이라는 얘기야. 1ml 간격이 1ml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이 물을 봤더니만 2ml와 3ml 사이에 이렇게 수평 구간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얘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2ml로 기록을 해야 돼? 3ml로 기록해야 돼? 그게 아니라 지금 최소 눈금은 1ml면 어림 잡아서 대충 눈으로 어림 잡아서 2와 3의 한 중간, 정확하게 한 중간쯤 되잖아? 그러면 10분의 1, 1의 10분의 1, 최소 눈금이 1의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와 3에 있으면 얼마로 기록하라는 얘기야? 2.5. 알겠어요? 눈으로 봤더니 2.5보다는 좀 높아. 그러면 2.6 이렇게. 눈으로 봤더니 2.7 정도 돼. 그러면 2.7 이렇게 기록하라는 얘기야.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기록을 한다. 어림 잡아서. 예상해서. 알겠어요? 그게 눈금 측정 및 기록하는 것의 방법이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질량 측정. 부피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질량 측정. 질량 측정은 뭘로 그냥 질량 측정하면 돼? 뭘로 측정하면 되니? 저울로 측정하면 되지. 그지? 전자저울로 측정한다. 질량은 뭐 어렵지 않죠. 전자저울로 측정한다. 알겠지? 근데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질량 측정할 때 양팔 저울 또는 윗접시 저울을 이용한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윗접시 저울을 이용한다.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질량 측정할 때 그냥 전자저울 말고 윗접시 저울 또는 양팔 저울로 측정한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봐. 전자저울은 그냥 뭐 최신 저울이지. 그냥 올려놓으면 띠딕 표시가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위한 질량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문제를 위한 측정 도구가 있어. 윗접시 저울. 예를 들어서 윗접시 저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저울이 두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거야. 두 개의 저울이 이렇게 있어. 알겠니? 한쪽에는 질량을 알고 있는 추를 올려놓을 수가 있는 곳이고 추를 올려놓을 수 있어. 그리고 한쪽은 내가 이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걸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돌멩이의 질량을 측정하려고 그래. 윗접시 저울로 돌멩이의 질량을 측정하려고 그런다고 쳐요. 일단 이제 올려놔. 딱 올려놔. 그러면 저울이 돌멩이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이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추를 하나하나 올려. 그래서 점점 뭐가 맞아지게끔. 기울어졌던 게 뭐가 되게끔. 수평이 될 때까지 추를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수평이 됐다고 쳐요. 수평이 됐을 때 여기 올라가 있는 추의 질량을 다 더했더니만 여기가 25g 다 더한 게 25g이라고 쳐. 수평이 됐어. 그러면 돌의 질량도 몇 g이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 25g이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지. 이렇게 비교해서 잴 수 있는 저울을 윗접시 저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안 되냐? 됐어 안 됐어? 저는 이해돼 안 돼? 돼? 시우 됐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윗접시 저울을 사용할 때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물어봐. 자, 돌멩이 올려놨어. 그 다음에 여기다 추를 올려놔야 되겠지? 그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가 10g짜리가 한 뭐 5개 있다고 치고 5g짜리 추가 한 5개 있다고 치고요. 1g짜리 추가 한 10개 있었다고 가정을 하자. 10g짜리, 5g짜리, 1g짜리 종류 추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가 5개, 10개가 있다고 쳐요. 돌멩이 올려놨어. 돌멩이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겠지. 추 올려놓는 것에다가 추를 올려놔야 되는데 자, 질문. 1g짜리부터 올려놓으면서 수평을 맞춰야 돼? 5g짜리 올려놓으면서 수평을 맞춰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을 덜 가게 하면 효율적으로 측정하려면 가벼운 1g짜리부터 올려놔? 야, 1g짜리 올려면 어느 세월에 이게 맞춰질지 알아 몰라? 몰라요. 힘들겠지.
그러면 일단 뭐부터 올려놓는다? 제일 큰 거. 무거운 거부터 올려놓는 거야. 10g짜리 딱 올려놨어. 그랬더니만 좀 올라왔는데 아직 수평이 안 됐대. 아직 여유가 있구나. 10g짜리 또 하나 올려놨어. 그랬더니만 아직 여유가 있어. 또 10g짜리 딱 올려놨더니 요번에는 축쪽으로 쑥 하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0g짜리 빼고 이제 몇 g짜리를 집어넣어? 5g짜리 올려놔야 되겠지. 그래서 위접시저울로 이용해서 질량을 잴 때는 가지고 있는 추 중에서 어떤 추부터 올려놓는다. 무거운 추부터 사용해서 올려놓으면서 해야지만 손을 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효율적으로 질량 측정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무거운 추부터 사용한다. 자, 되셨나요? 됐어, 안 됐어? 그렇게 해서 우리 물질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했어. 그러면 물질의 밀도, 이제 밀도는 뭐 하면 돼? 계산을 하면 된다. 뭐분의 뭐로? 그렇게 측정한 부피와 그렇게 측정한 질량을 부피 분의 질량 해서 물체의 밀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됐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밀도는 물질의 특성으로서 그 얘기는 한 종류의 밀도는 한 종류 물질의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한 종류의 밀도는, 한 종류 물질의 밀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너 책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안 돼. 무슨 뜻이냐? 봐. 잘 들어봐.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A라는 물질이 있어.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봐. 얘 가로. 좀 계산하기 좀 쉽게 하자. 이런 A라는 물질이 있는데 가로 10, 세로 15, 뭐 여기 길이 10이었다고 치자. 단위는 센티미터, 10cm, 10cm, 15cm. 알겠지? 그리고 얘 질량을 쟀더니면 얘 질량이 예를 들어서 2000g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내 총질량이 2000g이 나왔어. 아시겠죠? 질문. 일단 이 물질의 밀도를 계산해라. 이 물질의 밀도는 어떻게 돼? 공식부터 쓰면 뭐분의 뭐를 쓴다?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해야 되면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15 곱하면 되겠지? 얼마야? 1500. 1500이니?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단위는 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2000g. 공 2개, 2개. 15분의 20. 그지? 5로 나누면 얼마야? 3분의 4.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네.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나의 핵심 문제는 이거야. 자, 이러한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를 칼로 잘라가지고 반을 완전히 정확하게 반을 잘랐어. 알겠지? 정확하게 반을 쫙 잘랐어. 이 반쪽짜리 물질의 밀도는 얼마일까? 반을 잘랐을 때 반의 밀도는 얼마야? 3분의 4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얼마야, 시야? 반 잘랐어. 3분의 4예요.
밀도는 얘를 반을 자르든 아니면은 조각을 내서 10등분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얼마를 쪼개놨는지 모르게 요만큼 모퉁이만 똑 떼놓든 간에 그냥 밀도는 얼마야? 3분의 4로 일정해야 된다는 뜻이야. 문제 많이 물어봐요. 아시겠어요? 분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필의 밀도가 2g/cm 세제곱센티미터래. 문제에서 얘 밀도가 2g/cm 세제곱센티미터래. 얘를 5조각으로 쪼갰어. 그 5조각 중에서 하나의 조각은 밀도가 얼마일까요? 얼마야? 얼마? 그냥 2g/cm 세제곱센티미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밀도는 물질의 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프 한번 보자. 이런 그래프 문제 유형 많이 나온다. X축이 물체의 측정한 부피, Y축이 물체의 측정한 질량을 표시한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알겠죠? 대충 그래프. 값이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겠지. 그지? 어떤 A라는 물체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을 해서 표시했더니 여기 나왔어. 얘가 A래. 얘는 B 물질이래. 얘는 C 물질이고 얘는 D 물질이 아니. 얘가 D 물질이고 얘가 E 물질이래. A, B, C, D, E 물질이 이렇게 측정이 돼서 그래프에 표기가 됐다고 치자. 자, 첫 번째 질문. 자, 측정된 부피와 질량을 계산한, 그러니까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난 A, B, C, D, E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누구야? 누가 밀도가 가장 커? A. 누구예요? 자, 지금 그래프가 X축이 뭐예요? 부피. Y축이 뭐야? 질량이지. 그런데 밀도는 뭐분의 뭐가 밀도라고 그랬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고 그랬지. 근데 이 그래프가 주어진 그래프가 X축이 부피고 Y축이 질량이네.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그래프에 도입하게 되면 이 그래프에 뭐가 부피분의 질량이야? 기울기. 야, 니들 수학만 공부할 때 수학에서만 수학 배운 걸 써먹어? 지금 그래프 나왔잖아. 수학에서 기울기 어떻게 계산하는 게 기울기야? 그래프 기울기. 뭐분의 뭐가 기울기니? X분의 Y. 그렇지? 우리 많이 배우잖아. X분의 Y 이게 기울기라고. 이게 수학에서만 다루는 거야? 응용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그래프에서 X가 뭐야? 그러면 이 부피가 지금 X축이란 얘기네. 질량이 무슨 축이야? Y축이네.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란 얘기는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 X분의 Y란 얘기가 되겠네. 다시 얘기해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밀도.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하고 밀도를 의미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A점의 기울기란 원점으로부터 얘가 A점까지 이은 얘가 A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A 물질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가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B 물질의 기울기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C 물질 D는 기울기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나 안 되나? 그러면 A, B, C, D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놈이 누구야? A지. A 밀도가 가장 크다는 뜻이야. 아니나 알겠지? 선우 이해돼?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밀도가 같은 물질은 누구야? B랑 C. B, C가 밀도가 같아. 기울기 같잖아. 그 얘기는 B와 C는
뭐한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같은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알겠어요? 네. 또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누구와 누구야? D와 E가 또 기울기가 같지. 네.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밀도를 의미한다. 근데 D의 밀도와 E의 밀도가 지금 뭐하다? 같다. 그러면 D와 E는 종류가 같은 물질일 것이다. 됐어? 근데 이것도 그냥 암기하지 마. 제발 좀. 그래프 주어졌다고 해서 기울기가 그냥 밀도요! 이렇게 암기하지 마. 얘들아, 봐봐. 만약에 얘들아, X축이 똑같은 그래프인데, X축이 질량이고요. Y축이 부피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치자. 이때는 기울기가 밀도야? 이때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밀도니? 아니란 말이야. 이때는 기울기는 뭐분의 뭐가 기울기가 돼, 이 그래프에서는. 자, 기울기는 무조건 X분의 Y가 기울기라고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X축이 지금 뭐야? 질량이지. Y축이 뭐야? 부피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현재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질량분의 부피지. 이게 밀도야? 아니지. 그러면 이걸로 밀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이거를 거꾸로 역수를 취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꾸로 뒤집으면 밀도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의 역수값이 뭐다? 기울기의 역수를 취했을 때 그게 뭐가 된다? 밀도가 된다. 아무 때나 기울기가 밀도란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질량, Y축이 부피일 때는 A, B, C, D 중에서 누가 밀도가 가장 큰 거야? 기울기 큰 놈이 밀도가 큰 거야? 기울기 작은 놈이 밀도가 큰 거야? 이때는 기울기 작은 놈이 밀도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X축, Y축이 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개념 정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용해도까지는 오늘 못 들어가겠네. 자, 주의! 물질의 밀도를 나타낼 때, 표시할 때 주의점. 물질의 밀도를 표시해 줄 때 주의점. 고체 물질의 밀도, 액체 상태의 물질의 밀도, 기체 상태의 물질의 밀도를 나타낼 때, 고체는 그냥 밀도 그냥 써주면 돼. 이건 뭐 크게 주의할 필요 없어.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좀 유의한다면 고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도 함께 표시해준다. 왜 그런 줄 아니? 자, 밀도 공식이 뭐보다 뭐였어? 부피분의 질량이지. 근데 비유를 또 할게. 여기에 고체 물질이 있어. 얘 부피 측정하고 질량을 측정했어. 그래서 근데 말이야, 밀도는 변한다 그래서 안 변한다 그랬어. 안 변한다 그랬는데 저거는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봐봐. 우리가 이 물체의 밀도를 측정할 때, 부피나 질량을 측정할 때 현재 공기 중에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현재 온도가 무지하게 뜨거워졌어. 한 100도까지 올라갔다고 치자. 100도가 됐을 때 얘는 현재 100도가 아니었을 때에 비해서 부피가 동일할까? 질량은 어떨까? 뜨거워지면 얘 질량 변해 안 변해? 질량은 안 변해요. 질량은 온도가 뜨겁든 온도가 차갑든 간에 질량은 안 변해. 근데 문제는 뭐냐? 부피가 변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고체, 액체, 기체일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질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진다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진다고. 근데 질량은 안 변해. 알겠니? 그러면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온도까지 일정해야 된다는, 동일한 온도에서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돼.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간에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뜨거워지면 고체 부피 변해 안 변해? 변한다고. 늘어난다고. 온도 높아지면 액체 부피 변해 안 변해? 변한다고. 기체 부피 변해 안 변해? 변한다고.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간에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밀도를 표시해 줄 때는 온도도 함께 표시해 줘야 돼. 이 온도에서 밀도가 밀도예요 라고 표시해 줘야 된다고. 액체도 마찬가지야. 액체의 밀도를 표시해 줄 때도 액체도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변한다고. 알겠니? 야, 실제로 물 니들 별로 생각은 안 해보겠지만 냄비에다가 물 넣고 끓이잖아? 처음에 물을 요만큼 넣었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잖아? 점점 물의 온도가 뜨거워지겠지? 물의 부피 늘어나요.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의 부피 팽창을 합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알겠어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면 원래 측정됐던 밀도보다 밀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부피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해. 분모에 있는 값이 증가하면 밀도는 어떻게 돼? 작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밀도가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액체나 고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뭐도 함께 표시해준다? 그 측정할 때 당시의 온도를 함께 표시해줘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기체는요, 얘는 온도만 표시해주면 안 돼. 기체는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주변의 압력도 영향을 매우 쉽게 받는 놈이야. 그래서 기체 밀도를 표시해줄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준다.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기체라고 하는 놈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매우 쉽게 받아서 변하는 놈이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니? 네. 참고로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있잖아. 물, 수물질의 대표적인 물의 밀도가 일반적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물의 밀도가? 이거 그냥 외우세요. 물의 밀도가 1g/ml 1이야. 물의 밀도가. 알겠지? 어떤 물질의 밀도가 2라면 그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가라앉는다는 얘기지. 밀도 큰 놈이 가라앉는다고. 알겠어요? 어떤 물질의 밀도가 0.8이야. 그 물질을 물에 넣으면 그 물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뜬다는 얘기야. 물의 밀도보다 작으면 뜨게 된다. 알겠어요? 어떤 물질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 뜻이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 이런다, 뜨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되셨죠? 물의 밀도는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도록 하고, 자, 생활 속에서 에어컨은 어디다가 설치하니? 천장 쪽에 설치해? 바닥 쪽에 설치해? 위에 설치하지. 그리고 난로는 어디에다 설치해? 아래에 설치하지. 왜 그럴까? 에어컨에서 나온 건 찬 공기지.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그냥 공기보다 밀도가 뭐해? 밀도가 커, 작아? 커. 그래서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게 돼. 그러니까 위에 설치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쫙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차가워지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난로는 먼 공기를 만들어내. 따뜻한 공기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커, 작아? 작아. 그래서 위로 뭐 하게 돼? 올라가게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가스 중에 LPG 가스가 있고요.
LNG 가스가 있어. LPG와 LNG.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두 종류의 가스가 LPG, LNG예요. LNG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집에서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공급되는 가스 있지? 그게 LNG야. 그리고 LPG는 그 편의점 갔을 때 부탄가스 하나 주세요. 휴대용 가스 버너에 캔에 들어가 있는 가스 있지? 그게 LPG야. 알겠지?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가스가 있는데 이거는 암기 좀 해야 된다. LPG는 현재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보다 밀도가 LPG가 커.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 LPG는 외워야 돼. LNG는 반대로 공기보다 밀도가 어떨까요? 작아. 알겠니? 그래서 LPG 가스가 만약에 새어 나왔어. 그러면 그 가스는 어디에 모이게 된다는 얘기야. LPG는 바닥에. 밀도가 크니까 바닥에 쫙 깔려. 근데 LNG 가스가 샜어. 그 가스는 어디에 몰리게 된다는 얘기야. 위에 천장 쪽에 몰리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스 누출을 알려주는 경보기를 설치할 때도,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도 내가 사용하는 가스가 LPG냐 LNG냐에 따라서 설치 위치가 어때야 돼? 달라져야 돼. LPG는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어, 누출 경보기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돼? 아래쪽에다가. LNG를 사용하고 있어, 어디다가? 위에다가 설치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게 다 밀도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됐어? 자, 페이지 245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1번 같이 봅시다. 1번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뭐라 그런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 라고 하고요. 장소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물질 고유의 양을 뭐라 그런다? 아니, 질량. 물질 고유의 양. 질량의 정의야. 물질 고유의 양. 질량. 그래서 기억 가로는 부피. 물질 고유의 양은 질량이라고 얘기한다. 2번 부, 질 각각 써라.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 리터 등을 사용한다. 뭐야? 부피, 부. 2번 단위는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등을 사용한다. 뭐예요? 질량, 질. 3번 눈금 실린더나 피펫 등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눈금 실린더로 측정하는 게 질량이야, 부피야? 부피. 4번 전자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뭐예요? 질량. 문제 3번 다음 그림에서 눈금을 읽는 위치로 옳은 것은 A, B, C 중에서 어디다? B다. 수평에서 읽어야 된다. 되셨죠? 넘겨. 247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1번 자, 밀도에 대한 설명 OX를 나타내라. 1. 밀도는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맞아, 틀려?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거야?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야?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지.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2번 같은 물질인 경우 고체 상태는 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항상 크다. 과학에서 항상 크다. 대부분 틀린 말이야. 항상이라는 단어는 예외 없다 이런 얘기잖아. 과학에서 예외 없는 건 거의 없어요. 예외가 반드시 존재해. 대부분. 알겠니? 예를 들어서 봐. 얘들아, 대표적인 예외 물질이 물이야. 물은 액체지. 물의 고체 상태를 뭐라 그래? 얼음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물은 액체일 때 밀도가 커? 아니면 고체인 얼음이 밀도가 커? 얼음이 커? 그러면 얼음이 물에 뜨니 가라앉니? 생각을 해봐. 얼음이 물에 가라앉는다고 이놈 자식들 진짜. 와,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야, 얼음이 물속에 가라앉아? 몰라? 야, 바다에서 빙산이라고 하는 얼음이 타이타닉이 왜?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물에다가 얼음
야, 얼음물 주세요. 엄마 얼음물 좀 갖다 줘. 얼음물 몇 개 하면은 얼음 밑에 가라앉아서 와? 얼음 뜨잖아. 왜 그래? 아,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선우, 얼음 뜨는지 몰라? 그러면 얼음이 물에 뜬다. 이제 알겠지? 확실히 알겠지? 그러면 얼음이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물이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무심히도 물이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얼음이 뜬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물은 오히려 고체일 때, 얼음일 때 밀도가 작아지게 돼. 항상이란 말은 틀렸다. 3번, 같은 물질이라도 질량이 커지면 밀도가 증가한다. 맞아, 틀려? 같은 물질이라면 질량이 커지면 밀도도 증가한다. 맞아, 틀려? 틀렸어. 같은 물질은 밀도 변하지 않아요. 질량만 커졌겠니? 부피도 당연히 커졌겠지? 틀린 말이야. 4번,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어때요? 맞는 말이지. 문제 2번, 질량이 20g인 돌을 50ml 물이 담긴 실린더에 넣었더니만 물의 부피가 늘어서 60ml가 되었다. 밀도를 계산해라. 그러면 돌멩이의 부피는 얼마야? 천우, 대답. 돌멩이의 부피는 몇 밀리리터야? 네. 2번 문제 같이 보고 있니? 네. 2번 문제에서 뭐 구하래? 돌의 밀도. 그럼 밀도 구하려면 뭐분에 뭐 해줘야 돼? 부피분 질량. 그래서 물어봤잖아. 제시된 조건에서 돌의 부피는 얼마냐고. 10ml, 그지? 50ml 물 높이가 60ml가 됐다. 10ml 늘어났다는 얘기지. 늘어난 게 돌의 부피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피는 10ml고 질량은 제시가 됐잖아. 몇 g이라 그랬어? 20g의 돌이라 그랬지. 따라서 이 돌의 밀도는 몇 g per ml다? 2g per ml가 된다. 됐나? 시우. 3번, 어떤 액체 40ml가 담긴 비커의 질량이 65g이라면 이 액체의 밀도는 몇 g per ml인가? 단, 비커의 질량은 33.4g이다. 자, 액체의 부피는 제시됐지? 액체의 부피 지금 몇 ml라고 제시됐어? 30. 얼마? 40ml. 그 다음에 액체의 질량은 몇 g이냐면 비커 전체 질량이 65g이라 그런 거야 지금. 알겠죠? 근데 비커만의 최종적으로 비커만의 질량은 33.4g이래. 그러면 그거 뺀 게 액체의 질량이 되겠지. 65에서 33.4 빼면 얼마 남아? 31.6? 그지? 이 계산하면 밀도가 나오겠죠? 알아서 계산하도록 하시고요. 네. 공 없애버리고 소수점 여기다가 치우고 4로 나누면 얼마야? 4, 7에 28, 36, 4, 9, 36 이렇게 되나? 0.79 g per ml. 자, 4번.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A, B, C를 비커에 넣었더니만 밑에가 C, B, A의 액체가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대. 그러면 밀도 비교하래. 누가 밀도 가장 커?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고체를 넣었어. 잘 들어봐. 고체를 넣었더니만 고체가 그 공 같은 게 여기에 B와 C 층 사이에 이렇게 놓이게 되더래. 얘가 D라는 물질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밀도는 대소관계 제일 무거운 거 C지. 그 다음에 누구야? B. D. 다음에 B. 다음에 A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